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큰일 날 뻔했다. 징역 5년이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징역 5년을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죄는 미수에 그쳤지만 징역은 안 가도 되게 생겼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도태우가 5.18 발언을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도태우의 공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12일 5.18 폄훼 논란이 제기된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도 후보의 공천 재검토를 지시했었다는 것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 끝에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에 받들겠다고 표명했다는 점,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 후보자 자격을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 있다고 일단 도태우 후보가 어떻게 사과했는지 그 사과문의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도태우 사과문 중에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원리를 앞장서 존중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당이 특별히 5.18 민주화 운동 존중 정신을 정강에 반영한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저희 개인적인 발언이 여러 미숙함으로 당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무리를 빚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당원 및 후보자로서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태우 후보자의 사과문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태우 후보자하고 가장 친한 분이 있습니다. 부의원의 김명 씨입니다. 그 김명 씨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한 5분 전에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버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부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큰일 날 뻔했다. 징역 5년이다. 한동훈이 징역 5년 갈 뻔했습니다. 큰 사고를 칠 뻔하다가 간신히 멈췄습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방송했는가 하면 여기까지 방송해드렸습니다. 일부에서. 그 도태우 후보가 5.18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도태우의 그 공천 자격, 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태우 변호사와 굉장히 친한 분이 있어요. 김명 씨가 있습니다. 부의원의 김명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드디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 씨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친합니다. 그 부의원의 김명 씨와 도태우 변호사는 굉장히 친한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드디어 도태우라는 존재를 제대로 보내주었다. 우리는 다른 길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도태우가 이런 사과를 했어요. 도태우 사과문에 아까도 일부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도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원리를 앞장서 존중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당이 특별히 5.18 민주화 운동 종준 정신을 정당에 반영한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저희 개인적인 발언이 여러 미숙함으로 당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무리를 빚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당원 및 후보로서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국민의힘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태우 변호사가 5.18 정신을 헌법조문에 넣어야 한다는 고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의원의 김명 씨가 당신하고는 더 이상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여러 방송이나 신문에서 아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특히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법률가 출신으로서 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고도 오만을 부린 건지 대단히 위험한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인재 씨라는 분 알죠? 이인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선에 나갔어요. 경선에 나갔다 떨어지니까 다른 당으로 만들어서 출마했습니다. 무소속으로 했던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만든 게 이인재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에요. 옛날에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행사니까. 그러나 이인재가 경선에 떨어지고 다른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하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경선을 선거법에 집어넣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신자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경선은 선거하고 똑같아요. 경선은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공직선거법에 당 경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당 경선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공직선거법에서 어긋나면 강하게 처벌받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왜 그랬을까? 이 공직선거 경선은 총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경선을 할 때 자기 당내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국민을 상대로 투표를 했다. 이거는 투표법, 즉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립니다. 자, 공직선거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47도.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57조 2.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지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할 때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법을 지켜라. 이 뒤에 법이 지켜야 할 조항들이 쫙 나와 있어요. 자기네 당 내에서 그냥 쭈물딱쭈물딱 한 거는 상관없지 않게 하는데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투표권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이 법을 지켜라. 그 법은 뭐냐? 총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하고 똑같아. 그 다음부터 읽어갑니다. 부정선거 운동죄. 이 총선하고 똑같은 경선을 부정선거할 경우엔 죄가 커요. 2년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한 이 법, 아주 굉장히 법이 엄합니다. 왜? 총선을 방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51조 3. 당내 경선 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 운동을 한 자. 자, 237조를 읽어드릴게요.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경선 후에 국민을 상대로 투표를 한 그것은 이만큼 법이 엄해요. 이거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첫째,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 협박, 유인하거나 체포 감금한 자 5년입니다. 또 있어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징역 5년입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겁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 주의, 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이거에 한동훈이는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공천관리위원,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이 야 도태우 떨어뜨려 빼라고 하면 딱 이 조항에 걸리는 겁니다. 어느 조항? 공직선거법 237조 공직선거법 237조 5항 3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당의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보호,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으로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이건 한동훈이가 국민이 뽑아준 투표로 뽑아준 후보를 한동훈이가 야, 걔 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한동훈이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동훈이가 이걸 몰랐을까? 이 공직선거법을 몰랐을까?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법 따위는 우습게 여길지 모르죠. 이 사람의 과거 그 전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이 사람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5년 징역 갈 뻔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죠. 국민이 투표해서 도태우를 후보로 뽑아주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야 5년 전 발언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투표한 사람들이 도태우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이미 도태우 후보가 5년 전에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죠? 도태우가 지금까지 한 발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만들어 줬어. 국민이. 근데 한동훈이가 지가 뭔데 그 유권자들의 뜻을 무시하고 잘라?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이 잘난 언론이 한 줄도 그걸 쓰고 있지 않아요. 조중동, 거기 아마 변호사 출신 기자도 있는 것 같아. 잘못 뽑았어. 조중동도 변호사 출신 기자 잘못 뽑았어요. 실력 없는 변호사 기자를 뽑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권자들이 도태우를 선택했을 때는 도태우가 5년 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줬어요. 국민이 뽑아준 것을 한동훈이가 5년 전 발언이 문제돼 내 마음에 안 들어 잘라 할 수 없다니까요. 아까 봤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경선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5년이에요. 5년. 제대로 걸릴 뻔했어요. 한동훈이. 여러분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안 되고 당의 대표도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여기 국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 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국민힘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그 법조인 출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다 실력 없는 법조인이야. 못한다니까. 국민이 참여해서 투표를 해서 뽑아낸 사람은 못한다니까. 국민이 선택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 후보자 자격 박탈을 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라고요. 한동훈이는 검사 출신이에요. 헌법과 대한민국 법 모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인간이 이 한동훈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법이 심판됐을 겁니다. 한동훈이. 자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역시 이윤섭 작가가 지은 다이아몬드가 품은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윤섭 씨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경제사, 경제 역사를 공부한 분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품은 세계사가 어떤 책인지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호화로움, 최고의 결혼 반지 등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가장 감나가는 보석입니다. 18세기까지 오직 인도에서만 산출되던 다이아몬드는 중국 등 동양권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끄지 못했지만 고대 로마와 이후의 유럽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받는 보석이었습니다. 왕과 최고의 귀족만이 보유 가능했던 다이아몬드는 그 때문에 많은 일화를 낳았습니다. 이 책은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세계사의 주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수여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기 때문에 호프 다이아몬드는 불행을 가져오는 다이아몬드로 유명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탄생한 나라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주요 산업이며 세계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을 참으로 흥미롭게 기술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다이아몬드가 품은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내일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침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경욱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당명도 접수시켰습니다. 당명은 부정선거 척결당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가가호호 공명선거대안당, 가가호호 공명선거대안당으로 정했습니다. 당명 확정은 며칠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필수 요건들이 확정되는 대로 입당 방법을 널리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민경욱 대표가 새 정당의 민경욱 전 의원이 새 정당의 대표가 됐다는 것에 있어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히로시 가네시로 씨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평론가입니다. 민경욱 대표 연수구을 지역구 출마가 답이다. 민경욱 대표의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은 창당과 조직 구성에 대해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나 민 대표는 당당하게 지역구 출마를 해야 한다. 비례로 나갈 경우 자칫 국힘당의 연수구을 당선을 간접 지원한다는 인상을 줘서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고 신당 창당의 의의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다. 국힘과 나머지 빨갱이 범죄자당을 모두 응징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고 싶다. 승산에 있는 전쟁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이외에 어떤 아군도 지원군도 없다. 전쟁에 있어서 양보나 배려는 피해야 할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경욱 대표 지도부는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옹호한다는 여론이 높고 그러면서 안티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실을 인지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민경욱 대표 지도부는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옹호한다는 여론이 높고 그런 면에서 안티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을 인지해 주기 바란다.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절제된 우파가 아닌 강력한 찐 보수 우파로 공격성을 보여줘야 한다. 상대는 절대 고무할 줄 모르는 훈련되지 않은 미친 개와 같을 뿐이다. 언젠가는 물린다는 뜻이다. 아래 그림대로 옛날 그날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인천일보의 출구조사인 것 같아요. 21대 국회의원 출구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민경욱, 민경욱 씨가 40%로 높았네요. 자, 제가 이제 좀 이 기사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히로시 가네시노라고 씨는 민경욱 씨가 빨리 와서 비례정당을 만들어라 라고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민경욱 씨가 비례정당을 만들자마자 딱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경욱 대표 지도부는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옹호한다는 여론이 높고 그러면서 안티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야당의 경우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혁신당인가요? 뭐 조국당. 그러니까 지민 비조입니다. 딱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 지역구는 내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이 찍어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파는 뭐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사표가 될 것 같다가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어, 지국, 피 없어요. 비례는 찍을 만한 정당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죠. 야, 부정선거 척결당이 나오면 내가 비례는 부정선거 척결당. 그러니까 지민 비부 이렇게.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저당당의 지도부에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를 부정하는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그러니 지역구 나가라는 겁니다. 민경욱이. 차라리 지금 만들어진 정당 가가호호 무슨 당? 가가호호 볼까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즉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가가호, 지국 비가가 될 수 있겠느냐에 사람들이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다시 지역구로 나가라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민경욱 대표의 그 새당 대표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는 제가 축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경욱 후보가 저와 함께 같이 일하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상로가 부담이 되면 나는 탈당까지 해주겠다. 그 스태프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부담이 된다면 난 탈당까지 해주겠다. 민경욱이 대표해라. 탈당. 다 모든 거 다 끝내놨어요. 민경욱 대표 만들어주는 거 다. 부담이 되면 난 탈당해주겠다. 자, 우리가 이 국민힘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정통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정당이 정강훈당, 사람 이름을 얘기해, 전강훈 목사님당, 고용주 변호사님당, 조원진 당, 이 세 당이 마음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항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 나 좀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게 해줘. 야, 국민의힘이 잘해. 야, 그래서 비례는 우리하고 좀 나눠 먹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우파 국민들은 거기에 아주 그냥 신문이 나는 거죠.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우파라고 이렇게 들고 나왔던 정광훈 목사님당 관심 없어요. 고용주당 관심 없고, 우리 공화당 자기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관심 없어요. 왜? 정통 우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지만 비례는 찍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 찍을 땅이 남아주기를 기대했어요.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야, 그러려니 차라리 지역구로 다시 나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뭐 당을 만들었고, 그 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가 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도 표가 갈리지 않는 방법을 곧 발표할 겁니다. 아마 곧 발표를 해서 어떻게든지 표가 갈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곧 어떻게든지 표가 갈리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렇게 그냥 극렬하게 하태경 씨, 자기가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부정경선인 것 같아. 야, 원데이터 공개하라 이겁니다. 하태경이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경선에 떨어지니까 야, 그거 부정선거 같아. 부정경선 같아. 경선 원데이터 공개하라. 그러기에 사람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자기가 떨어지니까 부정선거고 자기가 붙으면 부정선거가 아니야. 자기의 당락과는 상관없이 부정인가 아닌가는 매우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희생된 사람 많아요.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하태경이가 그 사람들 공격했어요. 바보 취급했고 멍청이 취급했고 송충이 취급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떨어지니까 이거 부정경선 같아. 원고 공개해.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광고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는 불법 사기 탄핵당한 대통령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4.15 총선 3구 대선 및 87년 이후로 치러진 모든 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4.15 총선, 3구 대선, 3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까지도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당은. 가가호호 무슨 당은. 자, 오늘 대전에서 하려고 했던 내려 미래로당의 전진대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듯이 지금 굉장히 서울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취소를 하자고 해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가 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표가 갈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또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자,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당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입장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4.15는 부정선거였고 그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과정에서 부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 그것도 규명해야 합니다. 5.18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그 규명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서될 수 없으며 5.18 유공자는 공개되어야 하며 5.18 유공자의 지정은 광주시장이 아닌 국가보훈부 장관이 해야 한다. 이것이 일관된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개발을 큰 규모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구청, 예를 들어 강북구청, 중량구청, 구청 단위로 한꺼번에 재개발을 크게 하라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 많이 해요. 뭐 돈 띄기도 하고. 저는 시종일관 똑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로는 시종일관 똑같은 자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표가 갈리지 않은 방법은 연구하겠습니다. 여기 농협계좌가 있습니다. 이 농협계좌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가 갈리지 않은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주장했던, 우리 당이 주장했던 부분이 변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